1967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아원 앞에 세 살배기 여자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또 아이가 버려졌네요. 원장 수녀가 한숨을 쉬며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아이는 얼어서 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미자라고 하자. 아름다울 미의 자녀자. 예쁘게 자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강미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미자가 자란 고아원은 가난했습니다. 하루 두 끼 먹는 것도 어려웠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미자야, 밥 먹어라. 수녀님이 보리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미자는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미자는 유난히 똑똑했습니다. 글도 빨리 배웠고 셈도 잘했어요. 미자는 공부를 해야겠어. 원장 수녀님이 미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아이들에게 교육은 사치였어요. 중학교만 겨우 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자는 어릴 때부터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언니,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버렸을까? 어린 미자가 같은 방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몰라.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야. 언니의 대답이었어요. 미자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서 성공해야겠다고.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아서 당당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10살이 되던 해 미자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어요. 미자야, 이리 와봐. 고아원의 새로운 남자 직원이 미자를 불렀습니다. 미자는 싫었지만 어른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우리 미자가 많이 컸네. 예쁘기도 하고. 남자가 미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이상했어요. 싫어요. 미자가 물러서려 했지만 남자가 붙잡았습니다. 가만 있어. 아저씨가 좋은 것 줄게. 그때 원장 수녀님이 나타났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아이가 예뻐서요. 남자가 당황하며 미자를 놓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는 것을. 수녀님, 저 아저씨 이상해요. 미자가 원장 수녀님께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미자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원장 수녀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자야,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혼자 다니지 말고. 그 남자는 며칠 후 고아원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미자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미자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성적은 늘 1등이었습니다. 미자는 정말 똑똑하구나. 선생님들이 미자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고아원 아이라는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쟤는 고아원에서 온 애야. 부모도 없는 애가 뭐 별거겠어. 친구들의 수근거림을 들을 때마다 미자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미자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 모두를 내려다볼 거야. 미자가 혼자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원장 수녀님이 미자를 불렀어요. 미자야, 고등학교는 포기해야겠다. 왜요? 돈이 없어. 미안하다. 미자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미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그날 밤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15살의 미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녀님, 저 이제 나갈게요. 미자야, 어디 갈 데가 있니? 없어도 나갈 거예요. 제가 알아서 살겠어요. 원장 수녀님이 미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조심해라, 미자야. 세상은 냉혹하다.
알고 있어요. 미자는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불굴의 의지뿐이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미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15살의 미자가 발을 디딘 1970년대 서울은 냉혹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 식당 사장이 미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18이에요. 미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면 나이를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경험은 있어?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어요. 사장이 미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험 없는 애는 안 돼. 다음에 와. 미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밤이 되어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배고파. 미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웬 아저씨가 미자에게 다가왔어요. 미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어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일자리도 있고 잘 곳도 있어. 아저씨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따라와. 미자는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아저씨가 데려간 곳은 유흥업소가 몰린 동네였어요.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밤거리였습니다. 여기서 뭘 해요? 간단해. 손님들 옆에 앉아서 술 따라주고 이야기 상대해주면 돼. 미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싫어요. 야, 넌 선택권이 없어. 먹고 살려면 해야 돼. 아저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안 해요. 미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아저씨가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이미 내 사람이야. 미자는 필사적으로 뿌리쳤습니다. 고아원에서 배운 게 있다면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었어요. 나요. 미자가 아저씨의 손을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놀라서 손을 놨고 미자는 뛰기 시작했어요. 저 계집애 잡아.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공사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대한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린애가 이런 일을 해? 인부 아저씨들이 의아했어요. 돈 벌어야 해서요. 미자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야, 저 애 일 좀 하네. 고아원에서 나왔다던데. 불쌍하긴 해. 사람들의 시선이 미자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당을 받아 고시원 같은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고 방은 겨우 한 평 정도였지만 미자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야. 미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중학교에 다녔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고된 생활이었습니다. 강미자, 숙제 안 해왔네? 죄송해요, 선생님. 어제 일이 늦게 끝나서. 학생이 무슨 일을 해? 생계비 벌어야 해서요. 선생님이 미자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공부가 우선이야. 일은 줄이고 공부에 집중해. 하지만 먹고 살아야. 그래도 공부를 포기하면 안 돼. 공부만이 너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선생님의 말이 미자의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날부터 미자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렸어요. 18살이 되던 해 미자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이다. 미자는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고아원을 나온 지 3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학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미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미자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자야, 회사에서 일해볼래? 공사장 사장이 미자에게 제안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무직이야. 내가 똑똑하다는 소문 들었어. 미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밤에 대학을 다녀야 해. 회사에서 학비를 대주겠어. 미자는 꿈만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미자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서류 정리와 전화 받는 일을, 밤에는 경영학과에서 공부했어요. 미자 씨 참 열심히 하네. 동료들이 미자를 칭찬했어요. 미자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장의 시선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미자야, 술 한잔 할까? 죄송해요. 학교 가야 해서요. 가끔은 쉬어야지. 너무 열심히만 살면 재미없어. 사장이 미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자는 불편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미자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사장이 막았습니다. 미자야,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지? 네. 그럼 내 말 좀 들어줘야지. 사장의 의도를 안 미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건 안 돼요. 안 된다고. 내가 누군데 나한테 안 된다고 해?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일만 하고 싶어요. 순진하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대학 졸업까지 2년이 남았는데 지금 그만둘 순 없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미자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미자의 20대가 시작되었어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22살, 대학을 졸업한 미자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강미자 씨, 학력은 좋은데 가정 환경이 좀.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머뭇거렸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회사 이미지가 있어서 결국 그 회사도 떨어졌어요. 30군데 넘게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은 안 뽑아. 뒷배경이 없으면 힘들어. 미자는 현실의 벽을 실감했어요. 그러던 중 의외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자야, 우리 회사로 와. 건설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동안 미자를 괴롭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싫어요. 조건을 바꿔줄게. 부장으로 시작하고 월급도 2배로. 미자는 망설였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물론이야.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사장이 씩 웃었어요. 미자는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대학 졸업장이 있었고 경험도 쌓였습니다. 부장님, 이 계약서 검토 부탁드려요. 직원들이 미자를 부장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따로 있다는 것을. 미자야, 저녁에 시간 있지? 사장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 내가 같이 가줘야 해. 미자는 직감했어요. 단순한 회식이 아니라는 것을. 거절하면? 그럼 여기서 일하기 어렵겠지. 사장의 위협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자는 고급 요정에 갔습니다. 큰 건설업체 사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 부장 강미자 씨야. 오, 미인이네. 어디서 데려왔어?
남자들의 시선이 미자에게 쏠렸어요. 미자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미자 씨, 술 한 잔 따라줘. 저는 회사 업무로 온 거예요. 업무, 이것도 업무야. 계약 성사시키는 게 내일이지. 미자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온 것인지를. 죄송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자가 일어서려는 순간 사장이 팔을 잡았어요. 어디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놔주세요. 미자야, 현실을 봐. 내가 여기서 성공하려면 이런 것도 해야 해. 미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도덕적으로는 틀렸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만 참아. 그럼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미자는 결국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밤 미자는 자신의 일부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다음 날부터 미자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장님, 이 프로젝트 맡아주세요. 미자 씨가 있으니까 안심이에요. 사장들이 미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미자는 자신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미자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어요. 큰 계약을 따오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있었어요. 미자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이제 독립할 때가 됐지 않아? 어느 날 사장이 제안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회사를 차려. 내가 초기 자금 대줄게. 미자는 놀랐어요. 왜요? 너 때문에 내가 많이 벌었잖아. 이제 윈윈하자. 사장의 제안이었어요. 미자를 계속 옆에 두는 것보다 독립시켜서 파트너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미자는 고민했어요. 자신의 회사를 갖는다는 것은 꿈이었지만 그 시작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하겠어요.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28살의 미자는 자신의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미래건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들만 맡았지만 미자의 인맥과 능력으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사장님, 이번 계약 정말 대박이에요. 직원들이 기뻐했어요. 미자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할수록 더 큰 유혹이 찾아왔어요. 미자야, 이번 프로젝트 어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잦아졌어요. 로비와 접대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미자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30대 초반, 미자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타며 명품을 입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허전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성공일까? 거울을 보며 미자는 자문했어요. 어린 시절 꿈꾸던 당당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자야, 원장 수녀님이 위독하셔. 미자는 급히 고아원으로 달려갔어요. 수녀님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미자야, 잘 살고 있구나. 네, 수녀님. 하지만 얼굴이 어둡구나. 무슨 일이니? 수녀님의 눈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자야,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더 중요해. 수녀님의 말이 미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현실에 휩쓸리지 마라. 내 양심을 지켜라. 그날 밤 미자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선택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뒤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일단 더 가보자. 정말 성공하면 그때 정리하자.
미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성공이라는 목표만 바라보며 32살의 미자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여성 사업가가 되었어요. 미자 씨, 정말 대단하네요. 건설업계 모임에서 한 남자가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태석 대형 건설사 부사장이었어요. 과찬이세요. 미자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과찬이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태석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미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성적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 바라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후로 태석은 자주 미자에게 연락했어요. 점심 함께 하실까요? 커피 한 잔 어때요? 미자는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남자들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석은 달랐어요. 미자의 일을 존중했고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미자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연히요. 미자는 자신의 과거를 숨겼어요. 저는 미자 씨 같은 사람을 존경해요. 스스로 일어선 사람들을. 태석의 말에 미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미자야, 사랑해. 태석이 미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나도. 미자도 태석을 사랑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태석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행복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결혼하자. 1년 후 태석이 프로포즈했어요. 정말 당연하지.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줘. 미자는 꿈만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어요. 아들아, 그 여자 가정환경이 어떻게 돼? 태석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엄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태석의 집안은 명문가였어요.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친일파였지만 해방 후 기업가로 성공한 가문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태석의 아버지가 분노했어요. 그런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미자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하다고 출신도 모르는 여자가? 가족들의 반대는 거셌어요. 하지만 태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해도 결혼할 거야. 태석이 미자에게 약속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힘들 것 같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미자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신혼 초기는 행복했어요. 태석은 미자를 사랑으로 감쌌고 미자도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며느리, 차례상 준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핀잔했어요. 배워서 하겠습니다. 배워서? 이런 건 어려서부터 몸에 배워야 하는 건데. 시댁 식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자를 무시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더니 역시 다르네. 집안 교육이 중요한데. 미자는 참았어요. 태석을 사랑했고 이 결혼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3년 후 미자는 임신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태석이 기뻐했어요. 네, 우리 아이예요. 미자도 행복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6개월 때 유산했어요. 미안해요. 미자가 태석에게 사과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태석이 미자를 위로했지만 미자는 자책했어요. 시댁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이도 제대로 못 가져? 우리 아들 복이 저런 여자 만나서 막혔나 봐. 미자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 후로 미자는 일에 더욱 매진했어요. 슬픔을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자 씨,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미자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점점 소외됐습니다. 태석도 바빴어요. 회사 일로 출장이 잦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많이 못 봤네. 미자가 말했어요.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알아. 나도 바쁘니까.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비서가 가져온 주간지였어요. 태석이 다른 여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재벌 2세 정태석 부사장, 신인 배우와 열애설. 미자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태석이 늦게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미자가 잡지를 던졌어요. 미자야, 이건. 설명해줘. 이게 뭔지. 태석이 말을 못했어요. 정말이야? 다른 여자가 있어? 미안해. 태석의 사과가 미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 달라졌다고? 예전의 미자와 지금의 미자는 달라. 너무 강해졌어. 태석의 말이 미자를 더욱 상처 입혔어요. 내가 강해진 게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순종적인 여자가 좋다는 거야?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했어요. 결국 태석이 집을 나갔어요. 이혼하자. 6개월 후 태석이 말했어요. 정말 그래야겠어? 미안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미자의 첫사랑은 그렇게 끝났어요. 이혼 후 미자는 더욱 일에 빠져들었어요. 사랑 따위는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사치야. 나한테는 필요 없어. 미자는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오직 성공만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40세가 된 미자는 업계 최고의 여성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사장님, 너무 혼자 지내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걱정했지만 미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믿었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다시는 그런 약함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45세의 미자는 한국 건설업계의 여왕으로 불렸어요. 미래건설 강미자 회장, 올해 매출 1조 원 돌파. 신문 일면에 미자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고아원 출신에서 재벌이 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미자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미자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높은 곳을 원했습니다. 그 무렵 미자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미자야, 정치에 관심 없어? 국회의원 박지영이 제안했어요. 정치요? 내가 정치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어. 국민들이 좋아할 스토리야. 미자는 흥미를 보였어요. 사업에서의 성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정치 진출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어요. 회장님, 노조에서 파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이유가 뭐야?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입니다. 미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회사가 어려운 시기인데 파업이라니. 미자는 노조와의 협상에 나섰어요. 강 회장님, 저희 요구는 정당합니다. 노조 위원장이 말했어요. 정당하다고 회사 사정도 모르면서? 회장님은 수백억을 버시면서 직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어요. 그건 능력의 차이야. 미자의 말에 노조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협상은 결렬됐고 결국 파업이 시작됐어요. 회장님,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며칠 안 가서 굴복할 거야. 미자는 강경책을 썼어요. 파업 참가자들을 해고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노조는 굴복했어요. 하지만 미자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됐습니다. 강미자, 노동자의 저. 고아원 출신이 성공하더니 서민을 버렸다.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어요. 신경 쓰지 마. 언론은 어차피 돈으로 움직여. 미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언론사에 광고비를 늘려 비판 기사를 줄였습니다. 그 무렵 미자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어요. 회장님, 동남아 진출 어떠세요? 해외 사업부장이 제안했어요. 어느 나라? 베트남입니다.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미자는 베트남 진출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해요. 현지 직원이 보고했어요. 얼마나? 프로젝트 규모를 보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미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성공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베트남 프로젝트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자는 더 깊은 부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국정감사에서 베트남 건이 거론됐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지? 아는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미자의 인맥은 정재계 전반에 걸쳐 있었어요. 돈으로 쌓아올린 관계들이었습니다. 50세가 되자 미자는 정치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미자야, 출마 선언해. 정치인들이 등을 떠밀었어요. 국회의원부터 시작하자. 미자는 서울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선거 유세에서 미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미자의 연설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정치 권력까지 잡으면 완벽해. 미자는 당선됐어요. 압도적인 표 차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제까지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국회에서 미자는 빠르게 입지를 다졌어요. 강 의원님, 정말 일 잘하시네요. 동료 의원들이 인정했어요. 당연하죠.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미자는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권력이 클수록 적도 많아졌어요. 강미자를 조사해야 해. 검찰에서 미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어요. 무슨 혐의로? 베트남 프로젝트 관련 부정부패입니다. 미자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일단 버텨. 증거가 없을 거야.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집요했어요. 강미자 의원, 베트남 현지 공무원에게 수십억 원 제공. 언론의 기사가 터졌어요. 이런 젠장. 미자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어요. 의원님, 일단 해명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해명으로 될 것 같아. 이건 전쟁이야. 미자는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검찰 고위직들과 접촉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큰 빚으로 알겠어. 미자야, 이번엔 힘들 것 같아. 여론이 너무 나빠.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강미자 의원 긴급 체포. 결국 미자는 구속됐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지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잃었습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미자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성공하기 위해 했던 일들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변호사님, 선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자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피고인 강미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판결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미자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의원님, 변호사가 미자를 부축했지만 미자는 멍한 상태였어요. 그 5년. 자신의 인생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언론은 미자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고아 출신 성공신화의 추락, 권력에 취한 여성 정치인의 최후. 기사 제목들이 미자의 마음을 찔렀어요. 여성 교도소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이 이제는 남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수번호 2347번 강미자. 교도관이 미자를 부르며 번호를 불렀어요. 이제 미자는 이름도 아닌 번호로 불리게 됐습니다. 규칙은 간단해. 시키는 대로 하고 문제 일으키지 마. 교도관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독방에 들어간 미자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작은 방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감옥 생활은 생각보다 가혹했어요. 야, 새로운 거. 여기 생활 모르지? 다른 죄수들이 미자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조용히 지낼게요. 조용히, 여기서는 서열이 있어. 알아? 답안해. 밖에서 잘 나가던 게 여기서도 통할 줄 알아? 미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권력도 돈도 없는 이곳에서는 그저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천면의 일,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강미자, 면회객 없음. 교도관의 말에 미자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자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회사 임원들, 정치인들, 사업 파트너들. 모두 미자와 거리를 뒀어요. 미자 회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사정이. 의원님, 저희도 어려운 입장이라서. 변명들만 돌아왔어요. 감옥에서 1년이 지났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래건설 파산 신청. 미자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무너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면회 온 전 비서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사건 이후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됐어요. 자금 조달도 막히고. 그래서 파산? 죄송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미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돈도 회사도 모든 게 사라진 거였습니다. 제 개인 재산은? 거의 다 압류됐습니다. 피해 배상금으로. 미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어요. 그날 밤 미자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고아원을 나온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자문자답이 계속됐어요. 2년째 되던 해 미자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발신인은 사랑의 집 고아원이었어요. 미자가 자란 그곳이었습니다. 미자야, 잘 지내고 있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원장 수녀님의 편지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기억해.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그 아이를. 언제든지 돌아와. 이곳은 언제나 내 집이야. 편지를 읽으며 미자는 또 울었어요. 세상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감옥에서 3년째 미자는 많이 변했어요. 미자 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젊은 죄수가 편지 쓰는 법을 물어왔어요. 이렇게 써봐. 미자는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언제부터인가 다른 죄수들이 미자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공부 많이 했죠? 조금.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는 만드는 거야. 미자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글을 못 쓰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을 알려줬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죄수들이 미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신경 써주는 사람 없는데 언니는 달라요. 미자는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4년째 미자는 감옥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책 읽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죄수들이 말했어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야. 미자가 대답했어요. 어느 날 미자는 한 권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인간의 품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구절을 읽으며 미자는 깨달았어요. 내가 추구했던 성공은 가짜였구나.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출소를 6개월 앞두고 미자는 결심했어요. 나가면 다르게 살아야지.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미자 언니, 나가면 뭐 할 거예요? 한 죄수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의미 있는 일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미자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야망이나 욕망이 아닌 평화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면회일, 원장 수녀님이 오셨어요. 미자야, 많이 달라졌구나. 네, 수녀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더 따뜻해졌어. 감옥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 인생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하지. 출소 전날 밤, 미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어요. 고아원에서 시작해서 성공의 정점까지, 그리고 몰락과 절망까지.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미자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2025년 3월 57세의 미자가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강미자 출소. 교도관이 마지막으로 미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5년간의 감옥 생활이 끝났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어디로 가지? 미자는 잠시 멈춰 섰어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하철을 타고 옛 고아원이 있던 곳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고아원이 어디로 갔을까? 미자는 주변 상점에서 물어봤어요. 아, 그 고아원 10년 전에 경기도로 이전했어요. 상점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미자는 하루 종일 걸어서 새로운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미자야. 원장 수녀님이 미자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수녀님. 미자는 수녀님을 안고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됐어. 집에 온 걸 환영해. 수녀님이 미자의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고아원에서 임시로 지내게 된 미자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숙제를 들고 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보자. 미자는 감옥에서 배운 대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선생님 정말 똑똑해요.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미자야, 여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어. 수녀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부 지원금이 줄어서 직원을 늘릴 수가 없단다. 알고 있어요. 다른 일을 찾아볼게요. 미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과가 있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한 달 후, 미자는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에요. 힘들어도 괜찮죠? 사장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미자는 기뻤어요. 드디어 일자리를 구한 거였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설거지를 하며 미자는 생각했어요. 이전에 나였다면 이런 일 상상도 못했을 텐데.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언니, 일 정말 잘하네요. 동료들이 미자를 좋아했어요. 고마워요. 언니는 뭔가 달라요. 교양 있어 보여.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저녁에는 고시원 같은 작은 방에서 지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지만 미자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다가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강미자? 정태석이었어요. 미자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태석 씨, 정말 너야? 여기서 뭐 해? 태석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일하고 있어요. 일이라니. 이런 곳에서? 태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이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미자의 담담한 대답에 태석이 당황했어요. 미자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식당 밖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대화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태석이 말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예전에는 항상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평온해 보여. 감옥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버려서.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미자의 말에 태석이 놀랐어요. 원망하지 않아? 원망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요. 태석은 미자의 변화에 감동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몇 달 후 미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미자 씨, 저희 센터에서 일해 보실래요? 사회복지센터 센터장이 제안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출소자들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이에요. 미자 씨 같은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미자는 고민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미자 씨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미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자입니다. 처음 만난 출소자가 미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언니도 감옥 다녀왔어요? 네, 5년 있었어요. 진짜요? 뭐 때문에? 부정부패요. 미자가 솔직하게 말하자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언니, 그럼 나랑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미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소자들을 도왔어요. 일자리 구하기 힘들죠? 네, 다들 전과자라고 안 받아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버텨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미자의 조언에 많은 출소자들이 희망을 찾았어요. 1년 후 미자는 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미자 씨 덕분에 저희 센터 평가가 좋아졌어요. 센터장이 기뻐했어요. 다들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미자 씨의 진심이 통한 거예요. 어느 날 미자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감옥에서 함께 있던 후배였어요. 어떻게 여기를?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여기서 일한다고.
잘 지내고 있어? 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후배의 말에 미자가 뿌듯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날 밤 미자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인가? 돈이나 권력은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보람이었습니다. 59세가 되던 해 미자는 작은 상을 받았어요. 올해의 사회복지사상. 강미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에서 미자는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저질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성공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미자는 구하원을 찾아갔어요. 수녀님 다녀왔어요. 미자야, 정말 자랑스럽다. 수녀님이 미자를 안아주셨어요. 수녀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찾은 거야. 그날 밤 미자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선생님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말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미자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2030년 62세가 된 미자는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갖게 되었어요. 희망의 집, 미자가 직접 만든 출소자 지원센터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직원이 인사했어요. 오늘 새로 오는 분이 있어서. 미자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센터를 정리했어요. 오전 10시 새로운 방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수라고 합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반가워요. 강미자입니다. 미자가 따뜻하게 맞았어요. 여기서 뭘 도와주시나요? 일자리 찾는 것부터 생활 적응까지 여러 가지요. 저 같은 사람도 도와주시나요? 영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미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영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요? 선생님도? 네, 5년 동안 있었어요. 그럼 저 이해해 주시겠네요. 물론이죠. 함께 해봅시다. 그날부터 영수는 미자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미자는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미자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태석이었습니다. 태석 씨, 어떻게 여기를? 너 소식 들었어. 센터 만들었다고. 태석이 센터를 둘러봤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정말 대단하다. 진심으로 존경해. 태석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차 한잔 할까?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했어요. 미자야, 나 재혼했어. 축하해요. 미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원망하지 않아? 왜 원망해요? 태석 씨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너는 정말 변했구나. 많이 배웠어요.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하죠. 하지만 충만해요. 미자의 대답에 태석이 감동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요. 저녁에 미자는 구하원을 찾아갔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반겨주었어요. 오늘은 뭘 배울까?
인생 이야기요. 아이들이 말했어요. 인생 이야기? 선생님 인생이 재미있어요. 영화 같아요. 미자가 웃었어요. 그럼 오늘은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좋아요.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의사요. 선생님이요. 경찰관이요.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말했어요. 모두 멋진 꿈이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열심히 하는 거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그런데 어떻게 안 포기했어요? 여러분 같은 아이들을 생각했거든요. 미자의 말에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언젠가 여러분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원장 수녀님과 차를 마시며 미자는 말했어요. 수녀님, 감사해요. 뭘?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미자야, 나도 고마워. 제가요? 너 때문에 내가 더 성장했어.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뭔지 배웠거든. 수녀님의 말에 미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 미자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선생님, 영수 씨가 정규직 합격했대요. 직원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네, 제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뽑혔다고 해요. 미자는 기뻤어요. 영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영수가 뛰어와서 미자를 안았어요.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영수 씨가 열심히 한 거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언제든지 연락해요. 그의 말, 미자는 시청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강미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무대에 선 미자는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된 길도 걸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미자는 혼자 공원을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다. 돈도 명예도 없었지만 마음은 가득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선생님, 저 결혼해요. 영수의 목소리였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선생님도 꼭 와주세요. 주례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례를요? 네, 선생님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미자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혼식 날 미자는 주례사를 했어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거예요. 영수 씨와 신부님도 앞으로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사세요. 박수가 울렸어요. 미자는 뿌듯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영수가 미자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영수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그날 밤 미자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영수의 결혼식에 다녀왔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나는 이제 62세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고아원에서 시작해서 성공의 정점까지, 그리고 몰락과 절망까지. 모든 경험이 소중했다. 이제 알겠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고 싶다. 미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루가. 미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완성된 인생이었어요.